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즐거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뉴진스의 공식 데뷔와 함께 팬미팅이 진행이 됐는데 팬미팅 장소가 어디였냐? 도쿄돔. 그래도 일본에서 지금까지도 도쿄돔의 위상은 엄청나죠.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뉴진스가 일본에서 첫 공식적인 콘서트는 아니고 팬미팅을 바로 도쿄돔에서 진행을 했고 화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진이 됐다. 시야 제한서까지 풀어서 9만 1,000명 정도를 동원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데뷔인데 슈퍼내추럴이랑 같이 나온 Right Now 둘 다 음원 순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제가 좋아하는 건 무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캠을 보잖아요. 직캠 중에 이제 화제가 된 게 각 멤버들 솔로 무대였어요. 혜린은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평소에 그 혜린의 도도하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다니엘은 팬송을 부르면서 자기 자작곡을 했고 그리고 헤인 플라스틱 러브를 불렀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러브는 타케우치 마리아라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가 발표한 노래인데 1984년도 노래예요. 이 헤인의 무대에서 되게 주목해볼 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뉴진스의 프로덕션 팀은 디테일에 미친 사람들이다. 헤인의 코디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았지만 헤인은 흑백으로 비춰줬어요. 흑백으로 대형 화면을 비춰주면서 옛날의 감성을 굉장히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헤인의 마스크도 아이보다도 더 성숙해 보이는 분위기 있는 마스크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보이스도 워낙 좋고. 자, 헤인도 플라스틱 러브 무대를 했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죠. 한이의 푸른 산호초 무대랑 민지의 바운디 오도리코 무대. 개인적으로는 바운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민지의 무대가 진짜 너무 좋아서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파급력을 일으킨 거는 바로 한이의 푸른 산호초였죠. 제 취향의 민지의 오도리코 무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도리코의 원곡자는 바운디입니다. 바운디는 되게 젊은 아티스트예요. 일본 MZ세대들에게도 엄청나게 좀 영향을 끼치면서도 등장부터 슈퍼스타였어요. 2000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작사, 작곡을 전부 다 하면서 도쿄 플래시로 정말 혜성같이 데뷔해서 심지어 라이브도 너무 잘해요.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와 같은 위치에 벌써 오르게 된 싱어송라이터인데 바운디의 오도리코 무희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민지가 입었던 옷은 교복인데 한림예고 교복을 민지가 실제로 입고 불렀습니다. 미니진이 잘하는 게 교복을 되게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교복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좀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민지가 했던 무대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그런 일본의 교복 감성의 청춘 드라마와 같은 부분을 민지가 완벽하게 무대에서 재현을 해냈죠. 화려한 것도 없이 댄서도 없이 민지의 흥미로운 점이 뭐 예쁜 거는 당연한데 마스크가 좀 쓸쓸한 부분이 있어요. 보이스랑 합쳐져서. 민지의 보이스가 아이돌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중저음의 보이스거든요. 편하게 부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뉴진스 원래 곡에서는 자기 보이스를 좀 숨기고 프로듀싱에 따라서 부르는 느낌인데 오도리코 부르는 걸 보니까 진짜 솔로 보이스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쓸쓸해. 오도리코의 가사 자체가 되게 쓸쓸한 사랑의 노래예요. 흩어지는 사랑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겠지 뭐 이런 가사인데 민지가 이 가사를 너무나 곱씹으면서 불렀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 뮤비나 무대 같은 것이 프로듀싱과 기획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지만 전 그래도 아티스트의 진심은 무대에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는 쪽이에요. 그래서 민지가 부를 때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가 되게 느껴졌었고 실제로 다 끝나고 포닝인가에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노래였다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아 진짜 그게 잘 전달됐구나. 화면으로 본 나도 느껴졌는데 그곳에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는 더 전달이 됐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연출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정말 고등학생이 산책하듯이 노래를 부르다가 후렴 부분에서 편곡에서 딱 터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루루 하다가 이제 멈췄다가 후렴으로 빵 터지는데 그때 이제 민지가 달려요. 모든 무대 연출에서 그러니까 무대 연출이고 뭐고 모든 예술에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확 넘어갈 때는 반드시 다이나믹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우리는
전율을 느낀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 다이나믹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기술인데 인위적이면 오글거려요. 그 오글거린다는 감정은 인위적임에서 와요. 근데 민지가 서서히 뛰어가는 그 장면은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연출이고 되게 별거 아닌 연출이잖아요. 무대 내내 걸어 다니다가 순간 뛰어가면서 정적인 느낌에서 동적인 부분으로 뛰어가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확 던져요. 자, 이게 무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특히나 공연 이런 데를 가면 무대랑 관객석은 다른 세계가 돼요. 이 벽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무의식 속에서 그곳은 다른 세계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퍼포먼스는 무엇이냐 하면 관객석과 무대를 허무는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대형 콘서트 할 때는 지게차나 아니면 위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막 열기구 같은 것도 요새는 이용해서 막 관객석 위를 떠돌아다니고 하죠. 그리고 무대에서 뭔가를 관객석으로 던지는 그것 자체도 되게 좋은 전율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대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듯한 그 오브젝트가 관객석으로 날아오는 순간 이 관객석과 무대가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근데 게다가 그때 무대에서 하고 있었던 건 민지라는 여고생의 굉장히 실제적인 듯한 모습이지만 민지의 얼굴이 너무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 비현실적인 인물이 실제적인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데 그 가방이 관객석으로 던져지는 순간 관객석과 무대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기를 민지가 너무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걸 넘어서서 너무 쓸쓸하고 혼자서도 어떠한 영화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스토리를 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한이의 푸른 산호초였죠. 한이의 푸른 산호초도 그렇고 혜인의 플라스틱 러브도 그렇고 푸른 산호초는 1980년도 노래고 혜인이 불렀던 플라스틱 러브는 1984년도인데 이게 왜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버블 시대라는 거를 우리는 꼭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는 1980년대인데 거품처럼 경제가 호황이 됐던 시대였어. 모두가 다 잘 살았던 모든 게 잘 되고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거품 경제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 돈 엄청 풀렸던 것처럼 일본 자체의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어. 생활 수준도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았던 시대예요. 비록 이것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들어가지만 버블 경제 시대 자체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꿈과 낭만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돈이 어디든 너무나 화려하게 풀렸던 시대고 실제로 이 당시의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도 아직도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 돈을 너무나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동산이 너무나 세가지고 버블 붕괴되기 직전에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도쿄의 부동산 가치가 엄청났어요. 버블 경제 때는 다들 행복했었던 정말 걱정 없이 어떤 곳에도 돈이 넘쳐나던 그 시기를 다들 회상하던 때인데 버블 경제 시대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푸른 산호초다.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부른다라는 거는 진짜 작정하고 부른 거야. 뉴진스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건 뭐 미니진도 자주 얘기했지만 특정 타겟층만 노리는 아이돌 그룹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흔히들 말하는 K-팝 타겟층이 10대, 20대를 넘어서서 일본의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가수가 되려는 그러니까 데뷔 팬미팅 때 푸른 산호초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플레이어의 능력이죠. 한이의 능력이죠. 소름 돋게 잘했죠. 당연히 코디랑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일본 문화에 맞게 했고 그리고 이 마츠다 세이코가 되게 뽀얗고 약간 하얗고 눈이 되게 반짝반짝한 그런 깨끗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한이도 똑같잖아요. 뽀얗고 약간 볼살 있고 되게 맑으면서도 그리고 한이가 마츠다 세이코의 라이브 무대를 실제로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보였어. 한이의 아이돌력이 터졌어 이날 진짜. 일본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제 이 팬미팅이 추후에 일본에서 방송이 됐을 때 아마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돌이라는 것의 본질은 결국 꿈을 꾸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음악의 본질이 다 그렇긴 하지만 아이돌의 더 강한 점은 음악과 동시에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멋지고 예쁜 사람을 보면 늘 동경하게 되고 그 미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 배우들이 아무리 현실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 현실적인 역할 속에서 아무리 추레한 역할일지라도 잘생긴 배우를 쓰는 이유는 그 미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내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게 보여지길 원하고 일종의 스토리 가운데 미감이 포함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느껴요. 물론 못생긴 배우들이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았더라도 마스크의 매력이라는 게 늘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잘생기고 예쁜 게 최고예요. 아이돌도 마찬가지죠. 아이돌의 가장 큰 강점은 노래를 부름과 동시에 비주얼과 노래와 연기가 동시에 된다면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고 한 장면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3분, 5분 남짓한 그 노래 속에서 세계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현된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은 우상이 되는 거죠. 노래, 춤, 연기 모든 게 다 되는 듯한 완벽한 이상향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가 이번에 팬미팅에서 보여줬던 이 프로덕션의 취지가 정말 멋있었던 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꿈과 환상이 무엇일지를 깊게 고민한 것이 느껴졌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 학원물의 청춘적인 면모부터 그리고 혜린의 솔로 퍼포먼스와 다니엘의 자작곡 그리고 혜인과 한이의 그 버블 시대의 감상을 불러일으킨 40년 전의 일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영역까지도 뉴진스는 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K-팝 그룹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도쿄돔에 입성을 했다고 해요. 물론 데뷔라서 오리콘 차트는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느껴지는 호응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뮤직 차트도 이 팬미팅 이후로 더 올라갔고요. 뭐 앞으로도 당연히 순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활동과 한국 활동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팬덤들도 소외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일본 팬덤들도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같이 향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뉴진스의 이 기획적인 영역이 너무나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활동하면 좋겠네요. 진짜 별일 없이 활동하면 좋겠네요. 괜히 또 어른들의 사정으로 기획이 빠그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것에 대한 통찰을 팔려고 하는 고얀식당이었습니다. 빠이.